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것이 언제였나요? 길을 걷다 발밑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춘 것은 또 언제였습니까? 아마 기억조차 아득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오직 결승선만을 향해 질주하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새벽의 냉정한 알람 소리에 기계처럼 몸을 일으켜 붐비는 인파 속에서 이름 모를 표정들과 무심히 스치며 하루의 대부분을 모니터의 푸른 빛에 저당 잡힌 채 살아갑니다. 열심히와 치열하게라는 단어는 우리 시대의 가장 성실한 훈장이 되었고, 잠시 멈춤이나 여유는 어느새 나태함이나 뒤처짐의 동의어로 치부되곤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채찍질하며 달려온 길의 끝에서 문득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혹시 그토록 원했던 성공과 성취를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만성적인 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사소한 일에도 쉽게 날카로워지는 신경,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믿음 아래 외면해온 우리 영혼의 절박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여행을 어쩌면 목적지의 깃발에만 눈이 멀어 길 위에서의 모든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는 가장 불행한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인정받, 사랑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온 생을 바쳐 좇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 당신의 지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다른 길도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꽉 움켜쥔 두 주먹의 힘을 풀고 잠시 숨을 고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용기 있는 전환입니다.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강인함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더하기의 기술은 부지런히 배웠지만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빼기의 기술에는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배울 때입니다. 잡는 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놓아주는 법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한 노련한 여행자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온갖 비경을 찾아다녔지만 그의 등에는 항상 그가 짊어진 거대한 배낭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라는 짐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풍경을 사진에 담기 위해 동이 트기 몇 시간 전부터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 헤맸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 수백 번씩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는 최고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뒤졌고, 최고의 숙소에서 잠들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의 여행은 최고를 향한 끝없는 투쟁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여행의 본질적인 기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바람의 향기, 낯선 이와의 눈인사,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나는 소소한 행운들을 말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촌장과 차를 마시던 중 촌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여행은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아무런 계획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최고의 사진을 찍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눈앞의 풍경을 온전히 마음에 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행자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발랑 안에는 멋진 사진과 기념품이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추억과 평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여행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 유능한 직원, 인기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 이것들이 바로 우리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는 좋음의 적이다.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욕심이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소박하고 충분한 행복을 가로막는다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70점짜리 편안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100점짜리 완벽한 행복을 쫓다가 결국 0점짜리 불안과 피로 속에서 허우적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완벽의 갑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흠집난 인생이야말로 그 틈새로 햇살이 스며들어오는 진짜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아등바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지혜는 우리 삶을 경작하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급한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는 씨앗을 심고 싹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며 땅을 파헤치거나 싹을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가 할 일은 그저 땅을 부드럽게 갈고 잡초를 뽑아주며 충분한 햇빛과 물을 주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정원사이며 우리의 마음과 삶은 정원입니다. 성공이라는 열매를 억지로 맺으려 안간힘을 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잡초를 뽑아주고 자기 긍정이라는 따스한 햇볕을 쬐어주며 휴식과 명상이라는 촉촉한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잠재된 가능성의 씨앗이 스스로의 때에 맞춰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모든 것은 결국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자연의 리듬을 신뢰하세요.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 헐떡이지 말고 당신만의 고유한 생명의 속도를 되찾으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내 마음의 정원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뽑아내고 무엇을 심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우리와 시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돈이라고 배우며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 스케줄러를 빼곡히 채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계의 시간을 고대 그리스인들은 크로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죠. 하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는 의미 있는 순간, 결정적인 기회를 뜻하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 아름다운 음악, 온몸이 전율하는 순간, 거대한 자연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 혹은 깊은 슬픔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이런 카이로스의 순간들은 시계로 측정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카이로스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노예가 되어 카이로스를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효율과 속도에 매몰되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그에 져서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대적인 삶의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몰아세우는 데 있다. 이것은 결국 권태와 무감각으로 이어진다. 그는 목적 없는 활동, 즉 쓸모없는 지식이나 비효율적인 여가가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이제는 빽빽한 크로노스의 시간표에 의도적으로 쉼표와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여백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카이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공원을 산책하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좋아하는 시를 천천히 필사하는 시간, 이런 쓸모없는 시간들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숨쉬게 하는 가장 쓸모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 직급, 연봉, 학벌, 성과, 이 모든 행위의 결과물들이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꼬리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쉬는 순간에도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행위가 아닌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통찰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소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침묵과 고독 속에서 텅 빈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과 평화는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겁니다. 판단하지도 바꾸려 하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과 맛과 온기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의 감촉과 그릇의 매끄러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이 바로 존재하는 연습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온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 깊은 자기 긍정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우리에게 큰 안정감과 자유를 줍니다. 네 번째 지혜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 인간관계에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도 아등바등 애를 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약속을 잡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내 감정을 숨깁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혹은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소모합니다. 레바논의 위대한 시인 칼릴 지브란은 그의 책 예언자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어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서 있고, 참나무와 사이프러스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공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를 손에 쥘 때 너무 꽉 쥐면 죽어버리고 너무 헐겁게 쥐면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나만의 색깔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몇몇의 사람들과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소모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히 멀어질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의 실들을 엮어 우리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등바등 사는 삶은 내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잔잔한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기꺼이 우주의 더 큰 흐름에 맡기는 겸허함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로마의 현군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주 적다.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 안에, 당신의 생각 방식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태도입니다. 같은 사건 앞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떤 이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조급해하는 대신 오늘 하루 또 새로운 숨을 쉴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길을 걷다 신호등에 걸렸을 때 초조해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대신 잠시 하늘을 보고 주변 풍경을 둘러볼 수 있는 선물 같은 틈이라고 여겨보세요.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대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는구나 하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의 산책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리듬으로 내가 가고 싶은 풍경을 음미하며 걷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비를 맞을 수도 있으며 넘어져 무릎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산책의 일부입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로 완벽합니다. 놓을 것은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소중한 것은 마음에 단단히 잔잔하지만 깊은 당신만의 강을 유유히 흘러가십시오. 그 고요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세상 그 어떤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힘을 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